수동결산과 관련된 항목들을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교재 342쪽에 자동결산과 관련된 항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정리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해 주시고, F3번에 전표 추가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결산 분계가 완료됩니다.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조금 더 편리하게 분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메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자동으로 결산을 입력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첫 번째,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든지, 유형, 무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설정한다든지, 재고 자산에 대한 매출 원가를 계산해서 기말의 재고 자산들을 반영해 준다든지, 퇴직급여와 관련된 충당 부채를 설정하고 법인세 비용을 계상하는 등 총 5가지 항목들이 자동 결산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5가지 이외의 항목들은 모두 일반 전표에다가 12월 31일 날짜로 수동으로 결산을 해주시는 분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화면을 보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 결산이라고 하는 내용들은 프로그램의 결산 재무제표의 첫 번째 줄 결산 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를 실행해서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결산이기 때문에 처음 1월부터 12월까지 모든 데이터를 불러오시고 해당하는 칸을 찾아서 금액을 입력하시거나 또는 위쪽에 있는 메뉴들을 사용해서 반영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매출 채권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 라고 하게 되면 이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실 때는 우리가 보통 매출 채권인 외상매출금 받으러 또는 미수금 대여금에 대해서 충당금을 설정을 해줍니다.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파악을 해주고 필요한 만큼 금액을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서 넣어주시는 겁니다. 자, 다만 자동결산과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하게 되면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F8번에 대손 상각 메뉴를 실행해 줍니다. 혹시나 이전에 내역을 반영을 했었다면 저장된 데이터를 적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뜨고 아니요 눌러주시면 되고, 전에 입력했던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다면 바로 실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대손상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게 되면 대손율, 문제에서 제시된 대손율을 직접 입력을 해줍니다. 1%, 2%, 3%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외상매출금, 받으럼 이러한 채권들에 대한 기말, 잔액을 표시가 되고 그 금액들을 설정하기 전에 대한 충당금의 잔액들이 얼마 남아 있는지도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그러면 기말 금액에 대해서 대손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 충당금 있는 금액들은 빼고 나머지 금액들만 추가로 설정해 주시는 겁니다. 추가 설정된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있으니까 금액들을 확인하신 후에 아래에 있는 결산 반영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대손상각이라고 하는 칸에 자동으로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손상각 찾아주시면 그 아래에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부도어음과 수표 등 해당하는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기타의 대손상각 금액을 찾아주시게 되시면 단기대여금, 미수금에 대한 금액도 자동으로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금액만 확인해서 결산 반영을 넣어주시면 이렇게 내용 확인하실 수 있고, 문제 출제된 내용이 여기 대손상각 한 문제만 있다면 바로 전표 추가를 눌러주시면 되고, 내용이 여러 가지의 자동결산 내용이 있다 그러면 모든 자동결산 내역을 다 입력하신 후에 마지막에 전표 추가 버튼을 눌러서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에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는 343쪽, 이번에는 두 번째로 감가상각비 계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나 건설 중인 자산처럼 이러한 자산들을 제외하고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등 유무형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를 결산 때 계상을 해줍니다. 자, 이러한 금액들을 우리는 반영을 해주시면 되는데, 감가상각과 관련해서는 자동으로 결산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결산자료 입력에 보시면
메뉴의 F7번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곳에는 고정자산 등록으로 입력된 내용에 대해서 자동으로 감가상각 계산이 되고 그 금액을 결산에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정자산 등록을 입력하시려면 상세한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 회계 문제에서 전산회계 시험에서는 문제에서 제시된 금액을 갖다가 감가상각 금액을 계산을 한다든지 또는 이미 계산이 된 금액을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에 반영을 해준다든지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나타나 있는 감가상각비 금액을 확인하신 후에 제조와 관련돼서 발생했다 그러면 제품과 관련된 매출원가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500번대 일반 감가상각비 내용을 찾아주시고 그 하단에 해당하는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 등의 구분해서 금액을 직접 반영을 해주시는 겁니다. 또는 감가상각 해당하는 금액이 영업과 관련된 비용이다 라고 하게 되면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항목 중에 800번대의 감가상각비 그 하단에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 금액을 확인해서 구분해서 직접 입력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무형자산 상각비와 관련된 금액에 대해서도 해당하는 무형자산들을 구분해서 결산 반영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들을 구분하여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해당하는 내용들을 직접 입력을 해주셨다면 마지막에 전표 추가 버튼을 눌러서 일반 전표 화면에 12월 31일자 결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재고자산의 계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기말에 대한 재고액, 상품, 원재료, 제공품, 제품 해당하는 금액들을 입력해서 전표 추가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상품의 매출원가 또는 제품의 매출원가와 관련된 분계가 자동으로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31일자에 자동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상에서에는 상품의 매출원가 내역이 나와 있으면 상품 매출원가 밑에 기말 상품 재고액 금액에 반영을 해주시는 거고, 그리고 원재료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도 기말 원재료 재고액 있으면 결산 반영 금액에 넣어줍니다.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가시면 기말에 제공품 재고액 금액이 있으면 해당 결산 반영 금액란에 입력해 주시고, 기말 제품 재고액과 관련된 금액도 금액 확인하신 다음에 결산 반영 금액란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기말의 재고자산과 관련된 내용들을 해당하는 칸에 모두 입력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전표 추가 눌러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퇴직급여 충당 부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결산자료 입력에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대한 설정될 금액을 퇴직급여 전입액이라고 쓰여있는 칸에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전표 추가를 해주시면 해당하는 내역이 일반 전표 12월 31일자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프로그램에 보시면 퇴직 충당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메뉴에서 기초금액, 단기 증가하거나 감소된 금액, 그리고 차대, 이 금액들이 모두 정확히 맞아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메뉴이기 때문에 저희는 프로그램 메뉴를 쓰지 않고 직접 해당하는 칸에다가 반영을 해주시는 겁니다. 퇴직급여도 제조부서와 관련된 500번대 항목 508번의 퇴직급여 전입액란 이 해당하는 칸에 추가로 설정해야 될 퇴직급여 금액을 넣어주시는 거고, 만약에 영업부서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아래에 있는 800번대 퇴직급여 전입액란에 계산된 퇴직급여 추가로 설정될 금액을 결산 반영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입력해 주시는 겁니다. 자, 모두 다 입력하셨다면 마지막에 또 전표 추가를 눌러서 일반 전표 12월 31일자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세 비용과 관련해서는 제일 아래쪽 법인세 등이라고 하는 곳에 해당하는 금액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납부했던 선납 세금에 대해서 그대로 결산 반영 금액에 넣어주시고,
추가로 더 계상해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할 금액을 입력하시게 되시면 총 선납세금과 추가 계상액이 합산된 금액이 법인세 등이라고 하는 금액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법인세 비용과 관련된 내용은 뒤쪽에 관련 문제를 풀어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1급에서 출제되는 세 문제 중에서 수동분계와 관련된 문제들은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짜에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요. 수동으로 분계를 먼저 입력해 주신 후에 결산자료 입력에 필요한 자동 분계에 대한 사항들을 입력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 문제가 출제됐다면 모든 문제에 대한 금액을 입력하신 후에 마지막에 전표 추가는 한 번만 입력해 주시고 이 전표 추가 입력된 내용들이 12월 31일자 일반 전표에 자동으로 분계 입력된 것을 확인하고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